먼저 양해 말씀을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어렵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좀 이따 좀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약간 또 이 입하고 혀 쪽에 조금 둔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발음이 조금 또 어제 저녁만 해도 또 또렷했는데 지금 조금 발음이 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하나 또 염려인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뇌경색 오고서 갑자기 울보가 됐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걸 얘기하는데도 갑자기 울컥울컥하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는데 좀 그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한 중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상황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우리 최 집사님은 지금 오늘 오셔서 아셨대요. 교회 카톡에 올린 게 다른 누구 얘기인 제 얘기가 아닌 줄 아셨대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아셨대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있으니까 한 2시쯤부터 굉장히 심하게 어지러움이 왔어요.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좀 누워서 쉬었다가 이제 하던 일을 마저 하는데, 이제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제 글씨를 쓰는데 처음에 이제 글씨를 썼어요. 제대로 썼는데 지나갈수록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제 글씨도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 펜을 쥔 손이 움직이는 반경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몸에 힘이 점점 빠지는데 이게 왜 그러지? 이제 하고 이제 뭐 검색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뇌경색, 이제 소위 중풍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뭐 증세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뭐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뭐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길래, 나는 그건 아닌데, 말이 어눌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시야가 흐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팔다리에 힘이 빠진 거니까 그러면 이건 아닐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신경이나 근육 이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보자. 이제 저녁에 진경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해서 좀 늦게 오길래 이제 조금 힘들지만 마중 나갔다 왔어요. 근데 그냥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왼발은 제대로 딛는데 오른발은 이게 이렇게 발끝이 끌리는 걸 이렇게 딛는데 이게 방향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뒤어질지 이쪽으로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스텝이 자꾸 꼬이죠. 그래서 몇 번 넘어질 뻔 하다가도 그래도 이제 건널목까지 가서 이제 보니까 진경이 깜짝 놀래갖고 부축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역국에서 강의가 있는데 이걸 휴강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자보고 하룻밤 자보고 이제 좀 나아지면은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든지 그래야 되겠다. 이제 밤에 사실은 잠을 뭐 별로 못 잤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다리 이렇게 벽에다 올리고 이제 유튜브로 시편 말씀 틀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아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계속 이제 그러고, 하나님이 내 몸을 좀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근데 그 시편 150편을 밤새 계속 다 들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깜빡깜빡 졸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잠들었다 이제 아침에 깼더니 어지럼증은 많이 가셨어요. 아직 이제 팔다리 힘은 없는데 힘도 조금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경이는 아침 일찍 나갔고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준비를 해갖고 이거 이제 조금 상태가 어쨌든 전날보다는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역곡 가서 강의를 2시간 하고 거기서 이제 88번 버스를 타고 영광 한의원 가서 이제 진료받고 침 맞으면 괜찮겠다. 이제 뇌경색이라는 생각은 못했죠 전혀.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일단 버스 타러 내려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지하철 여기서 저기 내려가서 81-1번 타고 규련역 가서 지하철 인천 지하철 타고 부평역에서 또 1호선 타고 역곡에서 내려가고 또 조금 올라가고 건물이 또 4층이라서 강의실까지 4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중심이 흔들려갖고 붙잡는데 힘이 안 가니까 몇 계단을 뒤로 이렇게 계속 내리고 누가 잡아주더라고요. 사고가 날 뻔 몇 번 했는데 그런데 역곡에 내려서 이제 신학교 한 중간쯤 갔는데 뒤에서 누가 교수님 그래요. 이제 강의 듣는 권사님 한 분이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모습은 제 모습 같은데 전혀 행동이 안 그러니까 이렇게 봤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니까 놀래갖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제부터 팔다리 힘이 없다고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건물 앞에까지 갔는데 계단은 부축해서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럼 권사님 먼저 올라가서 제가 붙잡고 한 칸씩 해서 올라갈게요. 그래서 한 칸씩 해서 4층까지 올라갔어요. 강의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 거기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그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2분 놀래갖고 이제 뭐 교수님이 좀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한 3층쯤 올라갔는데 이제 사모님이 내려와서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렇게 됐다. 강의는 있으니까 하고 이제 가려고 왔다고. 근데 이제 거기 이사장 목사님이 계시더니 거기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졸업 여행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다리 상처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못 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힘들게 다니는 데는 안 다닐 테니까 가자고 얘기하려고 기다리셨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근데 저는 강의를 하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강의가 문제냐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바로 내려가자고 해서 짐 챙겨서 그 이사장 목사님 차 타고 어디 병원 갈 생각이냐 그래서 거기 영광 한의원 일신동에 있는 거 가겠다고 이제 권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타시고 이사장님이 운전해서 영광 한의원에 갔죠. 같이 이제 다 침상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그 이사장 목사님이 아무래도 내 사진을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원장님은 뭐 일단 한의원에서는 사진 찍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가까운데 큰 병원이 있으면 가서 찍어보라고 찍어보고 뇌 쪽 문제가 아니면 그냥 오고 뇌 쪽 문제라고 할 경우에도 이렇게 그 뚫는 주사 맞으면 되니까 보통 병원은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5일이나 입원하라고 하는데 입원할 거는 없고 뚫은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순천향 병원으로 갔죠. 다시 이제 외래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서 CT랑 엑스레이랑 찍었는데 뭐 없대요. 뭐 출혈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증세는 있으니까 이제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뇌에서 척수로 연결되는 연수라는 부위 근처에 작은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크지는 않고 작은 뇌경색이 왔는데 응급실 의사 말로는 이게 연수라고 하는 부위가 호흡만은 아니고 호흡도 관장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긴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점점 막혀서 연수 쪽으로 막히면 갑자기 호흡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발생한 지 초기고 근데 하루 늦게 간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자.
일단 이 뇌경색 자체는 작게 왔는데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수술하기도 어렵고 주사도 어렵고 그냥 약 먹을 수밖에 없고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좀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 병실도 안 되고 중환자실을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주사하면 안 되냐 그러더니 주사가 안 된대. 어제 왔으면 했을 텐데 오늘 왔기 때문에 안 된대. 약을 먹어야 된대. 저는 이제 그 전날 그 전날이 아니구나 새벽에도 이제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결국은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낫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고 분명히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안 하겠다. 그냥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는 이러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고종 사촌 누이가 마침 그 병원에 몇 주 전에 그 매형이 사고가 나갖고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는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입원을 중환자실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난데 여기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 한번 내려와 주면 좋겠다. 내가 상의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진경이는 일하러 갔으니까 카톡방에만 올리고 신하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 올렸더니 아마 그걸 보고 전화를 했나 그래서 아빠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렇다 그랬더니 오겠대요 지금 이제 오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어쨌든 위독할 수 있으니까 혹 곤란되면 처치가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일단 있으라고. 이제 저는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한창 신강의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틀 조건으로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 응급실 의사도 중환자실에 이틀 정도만 지켜보고 이제 괜찮으면 일반 병실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일반 병실로는 안 가겠고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중환자실 이틀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이틀 조건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을 들어간 거예요. 저녁에 한 8시 지나서 이제 중환자실을 갔는데 한 침상이 10개 정도 이렇게 한 5개 이렇게 있는데 저는 3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옆에 또 의식불명인 할아버지 환자분도 제대로 못 있고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건너편 아저씨만 의식이 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근데 뭐 이쪽에 수액해갖고 하고 있지 이쪽은 뭐 그 뭐지 맥하는 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맥박 말고 혈압 재는 거 뭐 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그냥 똑바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도 이렇게 돌려 누울 수도 없어요. 뭐 묶어 놓은 건 아닌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 혈전용해제 약 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혼자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막 뭐 한다고 막 계속 막 3시간, 4시간 막 왔다 갔다 하고 뭘 어떡하고 하고 불은 환하게 딱 켜놨지. 소리는 계속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삐삐삐 거리는 소리.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니까 온풍기를 틀었는지 중앙난방인 것 같은데 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거 이거 내가 이틀을 있겠다고 했는데 이틀 있으면 나 쓰러지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정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 나가겠다고 그러고 싶은데 핸드폰을 뺏어간 거예요. 지나가 갖고 가갖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밤만 참아보자. 잠깐 이러고 있다가 시계 보면 1시간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누워서는 도저히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럼 이제 지쳐갖고 잠이 들 것 같아서. 그럼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1시간밖에 안 지나. 밤새 그런 거야. 열은 나는데 옷은 벗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새벽 늦게쯤 이제 지쳐갖고 잠이 이제 살짝 들어서 한 두세 시간 잤을 거예요. 이제 오더니 아침 식사를 하래요. 이제 저녁에 전날도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이제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떠났는데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보통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15분이면 강의실에 도착하니까 제가 3시간 넘게 간격을 두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라도 이제 먹으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 시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지. 거기 앉아서 물도 못 마시고 병원 다시 갔지. 여기 중환자실 왔지. 응급실 왔고 중환자실 올라오니까 정말 또 뭐 사진 찍고 이러느라고 먹으면 안 되는데 응급실에서 또 중환자실 배가 너무 고픈데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말도 못 붙이게 중환자실 올라가서 얘기하래요. 중환자실 올라가서 내가 지금 뭐 하루 종일 당뇨가 있는데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어떻게 식사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지나보고 뭐 죽이나 뭐라 이렇게 좀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녁 한 10시쯤에 이제 죽을 좀 먹었죠. 그리고 이제 뭐 당뇨약이니 뭐냐 전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또 죽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신이 멍한 거예요. 와서 밥은 먹으라고 하는데 잠깐만 있다가요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앉아서 달라고 그러고 조금 몇 술 먹었는데 이제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치우라고 누우라고 그러더니 팔 이렇게 들어보고 눈 감고 있어보라고 발 들어보라고 그러고 뭐 그러더니 뭐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네 뭐 거의 그대로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나빠질까봐 중환자실 온 게 아니고 응급실 의사 말에는 이 연수 가까운 데 있어서 호흡곤란이 올까봐 관찰을 한다고. 그래서 일반 병실도 아니고 아니 그 얘기를 먼저 하나 그랬구나.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았다 그래. 근데 제가 중환자실 하루 있어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잠도 전혀 못 자겠고 너무 시끄럽고 해서 내가 안정도 안 되고 퇴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퇴원은 안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일반 병실로 옮겨주겠대. 그래서 아니 내가 중환자실 온 게 호흡 곤란이 올까봐 그걸 관찰하느라고 온 거고 응급실 의사는 일반 병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또 그 의사는 자기가 볼 때는 호흡곤란이 올 가능성이 거의 극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응급실을 왔는데 나는 그럼 일반 병실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수술도 못하고 주사도 못하고 먹는 약이라고 하면 그냥 약 처방을 해달라. 약은 내가 먹고 내가 이 병원 오기 전에 한방병원에 갔었는데 나는 거기서 치료를, 그러니까 이쪽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는 어차피 치료라고 할 게 수액 놓는 거하고 약 주는 건데 약은 내가 먹고 치료는 저쪽에서 하겠다 했더니 그 의사는 한방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검증도 안 되고 뭐저저. 그래서 내가 싫다 본인이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입원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나가고 싶다. 약은 처방을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겁을 주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겠다고 그랬더니 또 응급실 의사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냐 했더니 어쨌든 위험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또 그 의사는 또 그 의사도 또 한방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 입장에서는 한방으로 치료를 받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침은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고 또 이 혈전 용해제를 먹으면 피가 흐려지는데 침을 맞으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안 된다. 뭐 어쨌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뭐 저기 퇴원 동의서 거기에 사인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9시쯤에 이제 제가 그 간호사한테 딸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 근데 거기는 뭐 핸드폰도 안 되고 전혀 안 돼. 유선밖에 없으니까 아버님이 퇴원하겠다고 그런다. 그 얘는 이제 영문을 모르고 이틀 입원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퇴원한다니까 아빠는 왜 그러냐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유무선에 붙어 있는 무선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어쨌든 가서 와서 얘기하자. 근데 결국 이제 퇴원을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아가 이제 막내 동생 목사하고 진경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퇴원 수속하고 MRI랑 찍은 거, 소견서, 뭐 진단서 이런 거 다 달라고 해갖고 이제 영광 한의원에 갔죠. 이제 다 보시더니 여기 지금 이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하고 치료를 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상황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김포에서 일신동을 통원 치료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일단 간 거니까 일단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퇴원해서 가는데 이제 애들이 아빠 발음이 좀 이상해. 지금 딱 요런 식으로 발음이 샌다고. 그래 나도 여기가 조금 둔한 느낌은 있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원장님한테 지금 혀가 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혀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혀를 침을 사혈침으로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맞고 침 맞고 그러고서는 이제 일단은 나는 통원 치료를 원하는데 통원을 여기 이 집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무슨 월세라도 이제 그 원장님은 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아니면 1년 이렇게 일단 3개월 정도는 매일 통원을 하려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세라도 알아볼까. 일단은 그럼 지나 있는 오피스텔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갔어요. 이제 동생은 가고 이제 진아랑 이렇게 있는데 진아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급하게 왔고 한 5일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주말인데 아빠 집에 혼자 있다가 만약에 호흡곤란이 오면 어떡하냐고. 집도 외딴데 119를 불러도 시간도 걸릴 거고 그러니까 주말에 한 이틀만 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는 뭐 통원 치료를 하든지 그러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는 입원은 하기 싫고 근데 이제 마침 그 전날 이제 카카오톡 이제 집사람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일정보다 빨리 비행기 타고 그 이제 제가 퇴원한 날 한 3시쯤 공항에 도착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거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도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춘천병원이 그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가는 건 난 절대로 싫고 근데 일반 병실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반 병실 처음엔 줘도 싫다고 그랬는데 뭐 원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지나도 막 울면서 내가 아빠가 말에 동의해서 퇴원을 한 게 아니고 그래야 아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입원하라고. 집사람도 좀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한창 신경질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날도 아침 죽 먹고 이제 계속 못 먹은 거예요. 그 시간까지. 결국은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이제 처음에 집사람하고 할 때는 뭐 여기서 이거밖에 약 먹는 방법밖에 없대는데 다른 병원 가면 뭐 다르냐 똑같지. 그래도 다른 병원 가서 다른 의사한테 좀 소견을 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똑같은 소견하면 난 나오겠다고. 이제 집사람한테는 그래 놓고 이제 지나가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도 내가 이번 이틀 할게.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권사님이 공항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중간에 뭐 진경이가 사실 이제 뭐 또 죽을 사올까 밖에 나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진경이 만나서 이제 다 같이 만나서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부천 성모병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집사람은 권사님 차 타고 부천 성모병원으로 바로 가고 이제 저는 119 불러가지고 그거 타고 진아랑 둘이 이제 가고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정말 생전 처음 환자복도 입어보고 입원 응급실도 들어가 보고 입원도 중환자실을 입원을 해보고 119 구급차도 타보고 타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고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기 입에 마비가 됐던 게 다 풀린 거예요. 발음도 다시 정확해진 거예요. 야 이거 아까 침 맞은 게 효과가 있나 보다. 나 입에 정상적인 발음 들어봐 똑같잖아 예전하고. 그러네.
근데 이제 거기 구급대원은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외래는 못 간다는 거예요. 5시가 이미 넘어갔고 응급실로 들어가야 된대. 뭐 어떻게 깔았다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들어갔는데 이제 진화는 뭐 수속하라고 그러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이 의사가 소견서랑 뭐 그거 다 받아서 보더니 자기네도 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약 먹는 약 하는 거 외에는. 그러고 이제 그럼 입원실은 있냐? 입원실이 없대요. 그러면 원하면 일단 응급실에 있다가 입원실에 나오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입원실이 언제 나오냐? 모른대요. 그러면 중환자실보다 더 시끄럽고 더 소란스러운 응급실을 주말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중에 이제 집사람이 나 여기 응급실에 있는 건 난 도저히 못 있는다. 근데 마침 막 그러니까 이제 수속을 하다가 말았나 뭐 이래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럼 김포로 가자 다시 김포로 가고 요 근처에 이제 김포 뉴 고려병원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 뇌 심장 질환 뭐 전문이라고 뭐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 권사님이 거기 이제 아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병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봐야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병실이 없는 것 같지는 않대요. 일단 가져요. 그래서 이제 다 타고 오다가 보니까 시간은 제가 못 봤는데 한 벌써 9시 뭐 그쯤 됐었죠. 8시, 9시, 10시쯤 됐나? 정확히 모르겠네. 오늘 늦었는데 지금 가봐야 응급실 주치의도 없을 거고 어차피 응급실인데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고 내일 가자. 내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죠. 근데 이제 집으로 오니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는 막 얼떨떨 해갖고 뭐 이렇게 마비가 오고 그래도 계속 침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게 뭐지? 아이고 힘들다 그냥 이랬는데 집에 오니까 여기는 내가 화장실도 걸어서 가고 세수도 내 손으로 하고 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변기에 앉는 거조차 안 되고 내 변을 보고 닦는 것도 이 손으로 닦아야 되는데 이 손이 안 움직이니까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허벅지를 들 수가 없어. 뭐 생각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손을 넣어갖고 닦으려고 그랬더니 손이 변기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냐. 근데 뭐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몸은 불편하고 뭐 이렇게 누워도 잠깐 누워 있으면 불편하니까 또 뒤척뒤척하고 또 엎드렸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바로 누웠다가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는 이렇다. 수요일 처음 왔을 때 밤새 십회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나는 그 한의원 원장님이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난 그분이 신뢰가 되니까 나는 병원 입원해봐야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오늘이면 수요일, 수, 목, 금, 토, 일이니까 5일째잖아. 이제 안정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물론 진행은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약은 내가 먹을 테니까. 약 떨어지면 외래로 가서 처방해서 다시 계속 약은 먹을 테니까 난 치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그럼 오늘 이제 뉴고르병원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그럼 다시 혀 이렇게 풀린 것도 얘기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가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원래 뉴고르병원을 가기로 했었다가 이제 한의원을 가고 그 권사님도 남편 집사님이 5년 전에 왔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전혀 못 써요. 이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손이 안 펴진대.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럼 가는 길에 그분도 같이 침
이렇게 가자.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이 가고,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왔죠. 여기 와서 했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더 이제 자세한 것들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대략적인 이제 경과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약하게 왔고 연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호흡곤란이 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진행은 계속 되겠죠. 진행은 되겠지만 저는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치료해서 일단 뭐 아까 집사람도 기도했지만 지금은 뭐 다 올스톱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신앙 전수에 대한 거 말씀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신앙 전수, 자녀 교육에 대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원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 따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상황이니까 제 상황도 좀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발을 이렇게 혼자 씻었어요. 이제 그 위험한데 했다고 야단 맞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건데 그러면서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만 가지는 아닌데 여러 생각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좀 써서 남기면 좋겠다.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런 걸 좀 놔두면 좋겠고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러면서 변화가 많았던 게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고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저녁인가 12시쯤에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새벽 기도하고 이래야 되니까 카카오톡으로는 못 보내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급성 뇌경색이 와서 좀 이런 상황이다. 이제 좀 위급하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넘겼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올리고 카카오톡하고 라인 이제 자기 소개하는 부분에 이제 내용을 바꿨죠. 급성 뇌경색이 와서 이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발을 씻고서 그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갖고 이제 메모를 한 거예요. 새벽에 발을 씻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길게 내용을 써갖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또 그것도.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말씀도 해야 되는데 뭐 설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마침 깨달은 게 있어서 요걸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정리하고 그것도 이제 어제 저녁에 올렸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오늘이 5일째고 어제가 이제 4일째인데 사실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바뀐 것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소소해서 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미처 관심도 시선도 주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그 실제 얘는 두 손으로 너무나 쉽게 했던 일들을 한 손으로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해야 한다는 거고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 왼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했던 일들을 오른손으로는 의식하지도 않고 했던 그 일들을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대변 얘기도 했지만 안 닦을 수 없잖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옷을 입는 것부터 해서 양말 신는 거, 신발 신는 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차를 타고 내리는 거,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가장 크게 느낀 게 이게 소변은 그나마 좀 어떻게 하겠는데 이 대변 이게 야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집사람도 힘들고 저도 뭐 이제 뇌경색 초보지만 집사람도 또 역시 그러니까 서로 힘들고 내가 참 많이 미안하고 고마운데 막 짜증이 막 나오면 안 하려고 쥐어 하는데도 아까 이제 제가 짜증을 좀 냈어요. 이제 막 대변이 나올 것 같아서 가자고 그러는데 일어났더니 추우니까 추우면 안 된다고 이제 마음은 아는데 나는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걸 입히려고 그런다. 일단 화장실부터 가자고. 그 일어나는 것도 붙잡고 요령을 그 권사님이 알려줬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발을 밟고 조절이 안 되는 오른발을 집사람이 자기 발로 밟아주고 이렇게 자꾸 하나 둘 셋 하고 딱 힘줘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힘이 쫙 빠져요. 세 번, 네 번을 해도 못 일어나니까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겠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자는 신경이 깨워갖고 해갖고 화장실 갔는데 앉는 것도 이제 이게 딱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매달려갖고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삐뚤어 앉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을 앉는데도 이것도 이렇게 이게 변기 그 뚜껑이 막 비틀리고 변기가 막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걸 또 갖고 가서 입히려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좀 이거 자리를 잡아서 앉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주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나 미안해. 내가 짜증이 나고 화낸 것도 미안하고 좀 자기도 힘들 텐데 이제 그러고서는 순간순간마다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계속 부딪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인데 벽에 부딪혀요. 매 순간 익숙한 상황인데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새로워요. 그리고 안 되고 힘들어요. 야, 이거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변기에 똑바로 앉는 게 이 정상적인 몸으로는 정말 쉬운 일이었구나.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이 공간, 이 시간에 있는 게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 꿈꾸는 거 아닌가? 악몽 속에서 깨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꽥소리 지르고 도망치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비겁한 것 같고 그거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진짜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의 벽에 4일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쉽게 했던 그 일들을 너무나 힘이 없게 하면서 그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박아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두 손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구나. 두 발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구나. 두 손, 저도 손은 두 개죠. 발도 두 개인데, 그 온전한 두 손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온전한 두 발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 두 손, 두 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쫙 찾아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읽은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몰랐던 말씀은 아닌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두 손 두 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두 손 두 발을 버리고 한 손 한 발을 가지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대요. 영원한 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십수년을 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 글을 작성한 건 어제니까 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손, 두 발, 한 손이 없는 불구자, 한 발이 없는 절뚝발이,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이건 예수님이 과장법으로 하신 말씀이야. 어떻게 그런다고 실제로 손을 잘라 찍어내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리겠어. 근데 제가 두 손은 있는데 한 손이 지금 없는 셈이에요. 두 발이 있는데 한 발이 제 구실을 안 해요. 절뚝발이가 뭐예요? 발이 하나가 있으면 외다리죠, 외다리. 절뚝발이가 아니고. 지금 제가 절뚝발이잖아요. 이쪽 발이 기능을 못하니까 절뚝절뚝해요. 불안하고요. 넘어지고요. 근데 그렇게 한 손이 없고 한 발이 없어지게 할지라도 영생은 얻어야 된다.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랐어요. 두 손 두 발을 다 가진다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쉽고 행복한 일인지.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 두 손 두 발을 다 가진 사람이 범죄하게 한다고 해서 한 손을 찍어내고 한 발을 찍어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범죄케 하는 한 손을, 한 발을 기꺼이 찍어내버릴 수 있겠는가?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말씀을, 이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기왕이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좋죠. 그런데 기왕이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제가 칼빈의 말을 떠올렸어요. 라틴어인데 꼬르 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테 에트 신세레. 이게 뭐냐면 꼬르가 마음이에요. 마음이기도 하고 심장이기도 해요. 꼬르 메움 나의 심장을 티비 당신께 오페로 드립니다. 도미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프롬프테 완전히 에트 그리고 신세레 신실하게. 칼빈이 한 말이에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온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심장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 그림이에요.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 칼빈은 자기 심장을 온전히 시신작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 한 손 한 발 찍어버리지 말고 두 손 두 발 온전하게 신실하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결국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고요. 한의원 목사님도 자기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 그 뭐 송내 어디 있는 목사님은 풍이 2번 왔대요. 2번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풍 맞은 사람이라고 모를 정도로 온전히 회복돼서 사역하신다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러시고, 저도 뭐 그 말이 또 신뢰가 가고 또 저 개인도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치료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손 2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무시했던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기 있는, 물론 저희 가족은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뭐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으니까 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느끼겠죠. 느끼는 게 있을 거고, 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되기 전에 2손 2발이 한 손 한 발이 되기 전에 정말 신실하게 온전히 주님께 심장을 드리고 2손을 드리고 2발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원고 쓰는 일도 어제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조금 글이 엉성해도 좋으니까 정리해서 조금 천천히라도 보내들, 그 부분을 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자료 정리는 다 돼 있는 상황이니까 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제 새벽에 글 쓰면서 하나님이, 물론 지금처럼 말하는 거 가능하니까 강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뭐 완치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강의 당장 이제 바른목회 아카데미라고 다음 월요일 날 제가 강의인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원래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기독교 영성 작가 글 쓰는 게 제가 가장 우선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내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올린 발 씻은 얘기도 이제 조금 제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썼어요. 무슨 꼭 소설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글 쓰는 쪽으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좀 더 힘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 이것도 오른손으로 하던 걸 왼손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자판도 작지 글씨도 작지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거를 어떻게 할까 뭐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또 저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들, 또 이런저런 계획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뭐 집사님 저 이렇게 되다가 안 오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제 다들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경이가 아빠 그거를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답을 써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당장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계속 벽에 부딪히고 그래도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불평 안 하려고 가능하면 화 안 내려고 근데 뭐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감사합니다까지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아 힘들다. 왜 내가 이래야 되지?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거라고 믿고요. 확신하고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도 화가 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인 고백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원만하고 매끄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부부 사이도 이건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도 줄어들고 그런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근데 사랑하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거는 포기할 수는 없고 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 같고는 안 되고 이건 하나님만 하셔야 돼. 그러니까 포기는 안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 그게 이제 제가 최근까지 가지고 있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내 육체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나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내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제가 5일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고 말하고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꼭 잘못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뭐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뭐 음식에 대한 거 뭐 이런저런 것도 그 전에 뭐라 그러면 막 짜증내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찌지만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싱겁게 먹는 게 좋아요. 드세요 그러면 그냥 먹고 찬물 먹으면 안 돼요. 미지근하게 드세요 그러면 그냥 뭐 마시고 어쨌든 저도 뭐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서 그래 운동도 열심히 하자 죽어라고 하자 뭐 운동만 죽어라고 하면 문제지만 말씀도 죽어라고 했고 연구도 죽어라고 하고 강의도 죽어라고 하고 그리고 운동도 죽어라고 하자. 뭐 아직은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저와 저희 가족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제가 하는 사역 그리고 저와 연결된 분들 각각의 그 삶과 일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남겼고요. 같이 잠깐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